한국의 여자 배구단 흥국생명 주축 선수였던 이재영과 이다영이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폭로 논란이다. 이들은 흉기로 협박, 금품갈취, 도둑질, 폭언, 외압, 집단 얼차려, 팀원들 앞에서 패드립, 가혹행위 등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죄질도 웬만한 흉악범죄에 맞먹을 정도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자녀 시즌 출장 정지, 무기한 출장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배구계가 뿌리까지 썩어 있는 것이 아니냐며 V리그 자체가 의심받게 되었다. 이다영의 개인 SNS에는 김연경을 저격하는 여러 글귀들을 올렸었다. 괴롭힘 희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등의 내용을 올렸었다. 피해자는 2월 10일 네이트판에 글을 올렸고 이다영의 SNS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고 그때의 기억이 스치면서 글을 썼다고 밝혔다. 특히 이 폭로 내용 중에 칼을 들고 협박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 때문에 둘은 쌍칼, 칼뚱이라는 멸칭으로 불리며 비난 폭격을 받고 있다. 이후 자매의 어머니 김경희도 자매의 학교폭력을 비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단체 기합을 받도록 사주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오며 쌍칼맘이라는 멸칭을 함께 획득했다. 2021년 2월 11일 이재영과 이다영이 흥국생명 숙소를 떠났다는 기사가 나왔다. 구단은 이에 대해 자매가 언제 복귀할지는 미지수며 구단에서는 심리치료 등으로 회복을 도울 예정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피해자는 속이 뒤집어지는데 무슨 가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등으로 회복을 돕겠다는 것이냐는 반응을 보였고 구단에도 비난의 폭격이 떨어졌으며 상황 파악이 안 되냐는 반응을 보였다. 흥국생명 측에서는 이재영, 이다영의 학교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올리며 사과했다. 구단 자체 징계는 언급도 없고 반성 딱 두 글자만 들어가 있다. 사과문이 공개된 이후에 이다영이 김연경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언팔한 부분이 알려져 논란이고 카톡 상태창에는 사람이 떠나야 사람이 보인다. 다음은 너 같은 문구를 연이어 올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2월 13일 네이트에 또 다른 학폭 피해자가 글을 올렸다. 흥국생명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임에도 이재영과 이다영의 상태를 운운하며 처벌보다 선수 보호라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고 확인해서 폭로를 결심했다고 한다. 이번 글에서는 쌍둥이의 모친 김경희의 가담을 주장하여서 더욱 충격적이다. 요약하면 피해자는 쌍둥이와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둘의 빨래를 도맡아 해야 했으며 심심하면 그들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음에도 쌍둥이들이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 일러바치면 역으로 단체 기합을 받았다고 한다. 2월 14일 아침에는 김경희의 배구 수업 외압과 쌍둥이의 학폭에 대한 피해자 학부모 증언이 나왔다. 또 다시 김경희의 가담이 주장된 것이다. 3월 1일 새벽에는 4차 제보가 네이트판에 올라왔다. 지갑이 분실되자 다짜고짜 팀원을 도둑으로 몰아서 감독에게 폭행 사주를 하고 정치질로 매장하기, 교정기 낀 사람 입을 때려 피먹은게 하기, 부상을 꾀병으로 치부하고 집합시켜 괴롭히기 등 온갖 흉악한 내용이 가득하다. 시발. 결국 대한배구협회에서는 배구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 징계를 내렸다. 2021년 3월 24일 유튜버 헤이나래에서 박나래의 성희롱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헤이나래의 시청자층은 초등학교 입학도 안 한 어린이들이 대다수였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었다. 주된 여론은 그야말로 방송계에서 매장당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이었으며 남성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매장당할 것은 뻔한데 왜 여성에게만 관대한가라는 반응이다. 이후 박나래가 같은 채널의 이전 회차 방송에서 풋잡과 남성의 자유행위, 스팽킹을 연상케 하는 동작까지 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스팽킹 모방행위를 하면서는 야스라는 XX의 은어를 반복 외치기까지 한다. 논란이 일어나자 댓글 삭제로 일관해오다. 이 영상을 포함한 헤이나래 영상 전체가 3월 25일 삭제되었다. 25일 저녁 박나래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이 게시되었다. 그러나 사과문에 기초도 되어 있지 않아 나 혼자 같이 나왔던 전현무한테 교정이라도 받지 그랬냐 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6월 28일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씨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히며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8월 13일 나 혼자 산다의 방영분에서 기안84를 따돌리고 기만하는 연출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로 인해 나 혼자 산다의 제작진들과 함께 기안84를 속인 멤버들도 논란이 되었다. 왕따에 대한 주 내용은 기안84가 웹툰 복화광을 완결 지으며 10여 년 걸친 패션왕을 끝맺고 이를 기념하는 정모 겸 작은 여행을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기안은 멤버들을 자신의 고향인 여주에 폐가로 모이게 한 다음 즐겁게 놀고 마을회관으로 가서 파티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마을회관에 도착했을 때 전현무가 나머지 멤버들은 여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한다. 문제는 여행 당일날 기안84가 미리 장소에 도착해서 기대감에 부풀어 기다리는 와중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이었다. 해당 회차는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웃기지 않고 불편한 데다 웃음거리가 된 당사자를 배려하지도 않았기에 가벼운 장난이라 보이지 않았다. 보통 이런 레퍼토리라면 안 온 줄 알았던 멤버들이 사실은 와 있었고 마지막에 다 같이 등장해서 축하해주는 흐름이다.
2021년 8월 21일 결국 방송이 끝나고 나 혼자 산다 공식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이 올라왔다. 하지만 대중들 반응은 싸늘했다. 타 출연진을 정말 생각했다면 논란이 터진 이후 곧바로 사과문을 냈어야 하지만 다음 주 본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욕을 먹든 테러를 당하든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서야 감싸주는 척을 하는 거냐는 비판이다. 현재까지도 나 혼자 산다 출연진인 박나래, 키, 성훈, 전현무 등 어떠한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전현무, 성훈은 SNS 활동을 잠시 멈추고 박나래는 성희롱 논란 때부터 계속 SNS 비공개 상태이다. 반면 키는 계속 게시물을 올리면서 활동 중이다. 2021년 4월 12일 배우 김정현이 MBC 드라마 시간에서 하차한 이유가 서예지 때문이라는 디스패치 기사가 떠 논란이다. 디스패치 측의 보도에 따르면 서연에 대한 무례한 태도와 건강 문제로 인한 드라마 하차로 논란이 된 김정현의 행동은 당시 연인 관계였던 서예지가 사주한 결과물 이었다는 것이다. 기사와 함께 공개된 카톡에서 서예지는 김딱딱씨 스킨십 다 빼시고요. 오늘은 왜 어떻게 했는지 말 안 해? 라고 했다. 김정현은 오늘 여자 스태프에게 인사도 안 했고요. 다른 사람한테 완전 딱딱, 장 감독한테 다시 한번 로맨스 안 된다고 못 박았어요 라고 답했다. 서예지는 크크 알았어. 행동 딱딱하게 잘하고 수정 잘하고 라며 대본에 나온 스킨십 부분을 없앨 것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드라마 시간은 남녀 주인공인 김정현과 서연의 스킨십이 거의 나오지 않은 채 흘러갔다. 김정현 조종설에 침묵하던 배우 서예지 측이 뒤늦게 입장을 밝히고 과거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정현의 드라마 하차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이는 업계에서 연인 사이인 배우들 간에 흔히 있는 애정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모든 배우는 연인 간의 애정 다툼과는 별개로 촬영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라고 했다. 2021년 4월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예지에 의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소속사에서는 김정현 관련 논란은 해명하면서 학교폭력 의혹도 함께 부인한 상태다. 2021년 4월 15일 갑질 폭로글을 규탄하고 서예지를 옹호하는 전 스태프의 글이 등장했다. 해당 인물은 13년간 엔터 업계에서 일하고 있고 현재는 다른 연예인을 담당하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하며 서예지에 대한 미담과 옹호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서예지는 본인의 사비를 털어 스태프들과 여행을 갈 정도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겼으며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케이크나 화장품 등의 선물을 사다 줄 정도였기에 스태프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꼭 밝히길 원한다고 했다. 디스패치 보도 이후 며칠째 실검1위였다. 서예지는 이 여파로 드라마 아일랜드에서 여주인공 원미호로 캐스팅되었다가 하차했지만 2부의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로 복귀한다고 한다.